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기다려왔던 캘리포니아주의 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우버와 관련된 판결이라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정확히 일주일 전에 중재와 파가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이 노동법 소송을 중재하겠다는 중재 계약에 동의를 했어도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파가 청구를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이 개인 노동법 소송과 파가 노동법 클레임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 직원이 채용 시 서면한 중재 계약은 개인 소송에만 적용이 되고 파가 클레임, 계속 다른 직원들의 대표로 민사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판례가 내린 후에 이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서로 이 판례를 읽어보았냐고 정말 이슈가 될 정도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정도로 관심이 컸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관심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판결에 따라서 노동법 손해배상 액수가 정말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배상 의무가 있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직원을 보상해 주느냐 아니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다른 직원들까지 다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느냐에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좀 자세하게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소송이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가요? 네네. 우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예. 이 케이스는 우버가 우리가 택시로 말하는 우버가 아니고요. 예. 우버 이츠, 음식 딜리버리 하는 우버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우버 이츠의 플랫폼을 사용한 운전자인 원고는 우버가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디스커스했던 부분인데요. 네. 네, 소장에는 개인의 노동법 소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대신해서 파가 벌금을 대신 받겠다는 파가 소송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중재란 회사와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 계약함으로써 노동법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제3자인 중재인의 결정을 따르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재 계약은 노동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주로 채용 시 서명 계약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어는 파가가 되겠습니다. 파가는 개인 직원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우버 케이스에서 원고는 중재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개인 소송을 반드시 중재를 해야 되고 개인 소송을 중재할 경우에는 다른 직원을 대표해서 소송한 파가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우버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가 중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원고가 개인이 아닌 파가 청구를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었고요.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주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승인하고 일주일 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이 원고가 파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인 소송이 중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파가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파가하고요, 집단 소송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파가는 소송 시효가 뒤로 1년을 가게 되고요.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은 노동법에서는 뒤로 4년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기간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파가는
노동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벌금만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집단 소송인 클래스 액션은 벌금뿐만이 아니라 임금이라든지 그 외 모든 손해배상까지 어떠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파가와 클래스 액션은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 파가가 너무 빈번하게 캘리포니아에 소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법조계나 아니면 고용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파가 소송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럼 애초에 이 소송이 무슨 일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우버가 피고라고 하는데요. 네. 무엇 때문에 네. 소송이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운전사 원고는 우버 이츠를 통해서 운전을 하고 딜리버리를 했고요. 했는데 예. 소송의 이 주된 메인 네. 소송 사유는 자기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 나는 우버의 직원이 돼야 되는데 네. 독립계약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잘못 분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소송을 했다 하는 개인적인 소송을 했고요. 예. 같은 개인 소송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운전사들도 너희들이 잘못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 구분한 이 위반상에 대한 벌금을 내가 다른 모든 운전자들을 대신해서 받겠다는 게 파가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은 그 파가와 관련된 다른 직원들도 그 벌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한 명만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다른 모든 직원들의 위반된 벌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이제 파가 클레임이 되겠는데요. 이 파가 클레임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는 다른 직원들 그리고 소송하고 싶지 않은 다른 직원들의 모든 손해배상까지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불리한 고용주에게는 불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네. 이 우버 케이스 판례가 이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다시 한번 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상당히 불리한 케이스가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데일리 브리핑에서 고용주가 중재 계약을 채용 시 요구할 수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번 판례는 또 전혀 상반되는 불리한 판례가 되겠고요.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비싸고 힘든 노동법 민사 재판을 피하려고 중재 계약을 해왔는데 이 직원이 중재 계약을 해도 다른 직원들의 벌금을 파가 민사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중재 계약을 하나 만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 하나 개인의 소송은 비교적 액수가 작고 중재를 해도 큰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파가라는 재판을 통해서 다른 수십 명, 수백 명의 벌금을 민사소송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 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파가를 대체하는 법안이 2024년 11월 총선거에서 주 전체 투표 법안으로 나올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법안이 나오는 이유는 이 파가는 직원이 원고 측 변호사에게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나쁜 법이다라는 게 이유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California Fair Pay and Employer Accountability Act, FPEAA라는 법이 유권자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민간 변호사가 아닌 노동청이 오로지 파가 클레임을 집행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직원들은 노동청을 통해서 파가 클레임을 집행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고요. 이 제한된 법률은 민간 변호사와 파가 소송을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청만 집행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간 변호사와 파가 소송을 계약할 수 없다면 사실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노동청보다는 민간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노동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송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이 원고 측 변호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소송으로부터 캘리포니아의 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2024년 투표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버 이츠에서 운전자로 일을 하셨던 분이 나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택시로 알고 있는 우버하고요. 우버 이츠하고 뭐 독립계약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인가요?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예. 펜딩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사실은 운전자들도 자기들이 독립계약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직원으로서 간주가 돼서 직원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에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와 직원의 이 잘못 분류된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파가 클레임이 앞으로도 이 법을 통해서 계속 중재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파가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우버나 아니면 회사 측에 부담을 주는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의 노동법이 발효가 됐다고 하는데 이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이 추가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것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임산부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노동법이 발효가 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존된 CFRA나 PDL 같은 임신한 직원을 보호하는 노동법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은 연방법 차원에서 6월 27일에 연방 임신 근로자 공정성 법이라는 법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네. 이 법은 근로자가 15명 이상인 고용주가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병에 대해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편의라는 것은 고용주에게 특별히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공해야 되는 편의 제공이 되겠고요. 쉽게 합리적인 편의의 예를 들자면 임신한 직원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앉게 해주거나 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더 가까운 주차장, 파킹랏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플렉서블한 워킹 아워, 유연한 업무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유니폼이나 또한 안전복을 입는다면 적절한 크기를 제공하는 것, 또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 휴식 시간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임신에 안전하지 않은 화합물에 노출된 업무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짧은 업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근무 일정 변경 또한 편의 제공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용주는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 합당한 편의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과도한 어려움의 정의는 이 고용주에게 상당한 어려움 또는 아주 비싼 비용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합당한 편의를 요청한 직원에 대해서 보복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사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약 30개의 관할 구역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더 강화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2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5명만 돼도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방법의 뜻은 이 지금 발효된 이 연방법은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당연히 회사가 준수해야 되는 법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5명 이상, 뭐 15명 이상이든 간에 이 직원은 풀타임 직원만 해당이 되나요? 파트타임 직원까지 다 한 숫자인가요? 연방법에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고용이 되어 있는 임신한 직원에게는 편의 제공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